야, 우리 이따 저녁에 같이 술이나 먹을까? 그럴까? 안녕하세요. 술래벌떡 술통입니다. 한 잔 컵술이 우리나라 6, 70년대에 왕대포하고 개인적으로 좀 연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왕대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시 남파 간첩이 놀랐던 게 남한에 내려와 보니 곳곳에 대포라고 써놓은 곳들이 많고 해가 떨어지면 안에서 모락모락 포연이 피어나는데 그 중에는 그냥 대포도 아니고 왕대포더라라고 북한에 보고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왕대포의 사전적 의미는 큰 술잔으로 마시는 술입니다. 전주에선 관광상품으로 왕대포 축제라는 행사도 하고 요즘 정정화라는 가수가 부르는 왕대포라는 노래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왕대포 축제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술은 북특춘 고량교입니다. 42도 145ml입니다. 따보겠습니다. 컵은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일반적으로 컵술의 컵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 술은 좀 다르네요. 이 술은 요령성 심양에서 제조하는 술입니다. 요령성은 흔히 중국에서 얘기하는 동북 삼성 중에 하나죠. 동북 삼성은 말씀드린 요령성, 길림성 그리고 흑룡강성을 합쳐서 동북 삼성이라고 합니다. 흑룡강성의 성도는 하얼빈. 하얼빈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곳이죠. 그리고 하얼빈 맥주가 유명하고 하얼빈 홍창이라고 하는 소세지가 유명해서 가짜 하얼빈 홍장이 많이 나돌기도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흑룡강 사람들은 저희가 중탕을 해서 마시는 청주처럼 바이주를 중탕을 해서 마시기도 합니다. 동북 삼성의 또 하나 길림성의 성도는 장춘입니다. 장춘은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영화 촬영소가 있고요. 그리고 연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연변은 길림성 지역에 있는 조선족 자치주이며 대표적인 도시로는 연길이 있죠. 연지라고 하는. 그리고 요령성은 성도가 심양이고 바로 이 술이 심양에서 제조된 술입니다. 참고로 연태 고량주로 익숙한 연태, 옌타이라는 도시는 산동성에 있는데 연태 고량주는 한국어로는 고량주라고 발음이 되는데 중국술 빠이주, 즉 고량주와 한국어 발음은 같지만 중국 발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태 꾸량주고요. 가오량은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 고량주는 가오량주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베이터춘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향은 청향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맛이 싸한 게 가격에 비해서 고량주의 맛과 향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북경에 있을 때 알게 된 한국 시나리오 작가 한 분이 계십니다. 여성분이신데요. 당시 호텔 부근에 조그마한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주인 내외가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줘서 가끔 거기 모여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했는데
어떨 땐 반주로 컵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분이 컵술에 반한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작가분은 그 컵술에 반했다기보다는 이 컵에 반한 거죠. 컵에. 컵술의 용량이 보통 125ml, 두 냥 반입니다만, 이 잔의 크기가 아주 실용적이란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잔 어울리고 소주잔으로도 어울리고 게다가 유리잔이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컵만 사려고 해도 컵술 값보다 비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술은 플라스틱 컵에 담겨 있는데 저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컵술은 처음입니다. 어찌됐든 그 작가분은 술은 잘 안 드셨지만 저희 일행이 마신 컵술의 빈잔은 꽤 여러 개 챙겨서 귀국을 했는데 지금도 그 컵을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천인갱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해남도 사냐 공항에서 촬영 장비를 전부 압류당하고 나니까 다큐 영상 촬영을 할 수가 없었죠. 빈손으로 현지 답사만 계속하게 되었는데 현장 답사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어김없이 현지 공안차가 따라 붙었고요. 심지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낮에는 현지 답사, 밤에는 술판. 그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해외로 워크샵 온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나 할까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길래 그냥 묘수로 하고 생각해낸 게 상해에 사는 중국인 친구에게 요청을 해서 그 친구가 캠코더를 들고 사냐로 옵니다. 당연히 중국인이라 공항에서 캠코더를 압류당하지는 않았죠. 상해에서 중국인 친구가 캠코더를 갖고 온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진혼제를 위해 재래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천인갱 묘비 앞에 상을 차리고 있는데 또 공안들이 들이닥치더군요. 음식을 차리며 진혼제를 준비하는 저희에게 제를 지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재래의식을 하려면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아쉬운 대로 캠코더로 진혼제라도 찍고 몰래 현장 답사 분위기도 담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찍지 말고 재래도 지내지 말라는 거죠. 제가 공안과 신경을 하는 장면을 일행 중에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그걸 보더니 휴대폰을 빼앗아 그 영상을 삭제시키더라고요. 결국은 진혼제도 못 지냈고 설상가상 우리 일행 모두의 휴대폰을 빼앗아서 현장 답사하며 몰래 찍었던 영상과 사진을 전부 삭제시키더라고요. 결국은 상해에서 공소해온 캠코더조차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 중국 친구는 모처럼 사냐에 온 김에 잘 쉬다가 상해로 돌아갔죠. 저는 돈만 깨졌습니다. 당시를 돌이키며 한잔 하겠습니다. 정말 가격 대비 맛과 향 모두 최고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어렵게 공안의 감시하에 건진 몇 장의 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보시죠.
저는 천인갱 다큐멘터리를 꼭 완성하려고 합니다. 요즘 소식을 들으니 천인갱 사단법인도 설립되었고 6월 송환과 발굴 사업도 다시 재개될 분위기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새롭게 준비해서 꼭 천인갱 다큐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동북 10대 요리.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동북 10대 요리를 소개하면서 이번 편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부 요리를 좋아하는데 10대 요리에는 끼어있지 않네요. 이상으로 술래월떡 13편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술래월떡 술통이었습니다.